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건설업, 전문건설 면허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담 전화하실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전문건설 면허 내야 합니다. 갑자기 발주처에서 갖고 오래요. 그러면 저는 묻죠. 그래서 전문건설 어떤 면허를 내실 건가요? 그럼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 발주처에서 전문건설 면허 갖고 오라 그랬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건설 면허라는 게 하나의 면허가 아니에요.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에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면허의 종류가 수십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현재는 29가지의 면허로 나뉘어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통폐합이 되면서 이 29종이 14종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따셔야 하는 전문 건설업 면허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종류예요. 현재 실내건축 공사업부터 시작해서 난방 시공업까지 다양하게 있죠.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달리 따야 되는 게 전문 건설 면허지 하나의 전문 건설 면허 따면 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많이 문의 오시는 게 기계설비 공사업이 있어요. 기계설비 공사업은 말 그대로 기계 설비 같은 걸 시설물에 설치하거나 뭐 난방이나 아니면 위생 공사 아니면 우리 천장용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하는 대리점 업체에서도 많이 문의하시는 거고 또 많이 하시는 게 실내 건축 공사업. 요거는 실내 인테리어. 우리가 인테리어 업입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부르죠. 그런 걸 하시려면 이런 면허를 따셔야 되고 각각 해야 될 일에 따라 따셔야 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업을 하실지 들어보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 면허를 따셔야 한다라고 안내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면허를 따려면 그냥 주진 않겠죠.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인 회사입니다라는 거를 증빙해 내셔야 하고 그 증빙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등록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이 모두 다 되어 있다는 걸 증빙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문제 없네. 그럼 면허를 주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록 기준 첫 번째 자본금. 뭐니 뭐니 해도 회사가 안정적이려면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업종에 따라서 또는 법인 사업자에서 면을 내냐, 개인 사업자에서 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자, 실내건축, 승강기 설치공사업 1억 5천, 1억 5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자본금 동일하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현재는 면허가 있지만 이건 추후에 없어질 면허이니까 얘는 지금 내시지는 않았으면 해요. 요거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 알고 싶다 하시면 해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런 면허들, 요거는 법인 사업자일 땐 2억인데 개인 사업자일 땐 자본금이 4억이어야 한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면허들도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같아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자, 요거고. 그러면 자본금이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자본금이 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예요. 자본금이 단순히 우리 통장에 1억 5천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 뭐 부동산이랑 뭐 이런 것만 해도 1억 5천 넘어요. 차량이 몇 대인데요. 이런 걸로 안 돼요.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되는데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이거는 건설업이에요. 이건 아니에요라고 판단해주는 기준도 제각기예요. 이 제각기라는 의미는 현재 설립한 지 얼마나 됐냐. 기존에 다른 건설 면허가 있는 상황이냐. 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 개인 사업자냐, 이런 회사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건 건설업의 자본금이라고 인정해주고 어떤 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각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따져서 그래서 이 회사는 건설업 자본금이 얼마입니다라는 결과치가 나오는 게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인 거죠. 이걸 주무관이 직접 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적, 세무적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이라는 게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주무관이 직접 서류로 확인을 못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아오세요 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 해솔에서 발급해 드리고 있고 요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니까 요런 거 준비하셔서 이 날짜에 보고서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안내해드리고 발급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궁금하면 언제든 031-698-2316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제조합이에요. 공제조합은 뭐 하는 데냐? 우리가 이런 건설 사업을 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 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에요.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받고 일하려면은 보증 들을 수 있는 회사만 면허 내줄 거야. 라는 요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보증은 뭐 그냥 들어주지 않겠죠. 보증을 받으려면 그에 따라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일종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치를 해야 하는, 즉 보증을 들어주는 공제조합도 약간은 달라요. 기계설비나 가스는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을 주로 이용하시게 되고, 이 곳에 보증을 받으려면 5천만 원 또는 4,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금액이 왜 다르냐? 우리 회사를 신용평가해요. 이 공제조합에서. 뭐 나이스 평가 이런 거 아니에요. 공제조합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이들이 이 회사는 신용도가 괜찮으니 4,500만 원만 넣어도 보증해주겠다. 또는 5천만 원 넣어야 보증해주겠다. 이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설비랑 가스 외에 다른 면허들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세요.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도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보증 금액은 언제 예치하시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월달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5,064만 3,846원을 예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받아서 결정된다 그랬죠. 전문건설은 신용평가 받지 않고 미평가 신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면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건 별도로 또 안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위험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회사에 2명이면 2명, 뭐 4명이면 4명, 이 인원수에 맞춰서 회사에 4대 보험 등록돼 있고 상시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상시 근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격증이 있어. 근데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한꺼번에 2중 취업, 3중 취업 안 돼요. 무조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 한 군데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 개인 사업자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도 등록해놨어?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이 면허를 따고자 하는 곳에만 상시 근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술자들은 각각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 보면 실내건축공사원만 해도 수십 가지가 가능한 자격증들이 있고 다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요걸 다 여기 써드리면 포스팅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이 길어질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떤 면허를 따시냐에 맞춰서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 되십니다.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기술자는 면허할 때만 잠깐 넣었다 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고 면허 발급 받은 후에도 항상 유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이 기술자가 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퇴사하고 50일 이내에 자격증이 있는 다른 분을 입사시키셔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등록 기준 네 번째가 장비와 사무실이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허가 다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철도궤도 공사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 쭉 써놨죠. 이런 면허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써있는 면허가 아니시다라고 하면 장비는 필요 없어요. 뭐 실제로 일하시면서 장비 구입하실 수는 있겠지만 면허 취득할 때 이 장비가 없어서 못해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들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장비가 필요하시면 저희 해솔에서 장비 판매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법적 기준에 맞고 최대한 좀 저렴한 장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는 준비하셔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은 무조건이에요. 어떤 면허든 간에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 사무실 면적 제한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적은 있으나 현재는 뭐 10평이든 뭐 20평이든 관계없고요. 다만 사무실이잖아요.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죠. 사무 보기에 적합하려면 적어도 뭐 컴퓨터, 책상, 그다음에 뭐 전화기, 팩스, 뭐 인터넷 설치 이런 거 정도는 다 되어 있으셔야겠죠. 누가 봐도 여기는 사무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주얼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을 꾸며 놓으시고 이걸 사진 촬영을 해서 같이 제출하시게 됩니다. 사진 촬영한 분 외에도 뭐 임대차 계약서, 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뭐 평면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이 서류를 제출했어도 주무관이 직접 와서 사무실 방문해서 육안으로 다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사무실은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의 용도예요. 건축물 대장 떼면 용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이면 문제 없어요. 근데 간혹 주거용이라던가 뭐 임업, 어업용 이런 거는 인정 안 됩니다. 아무리 사무실처럼 생겼어도 건축물의 용도가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 건설 면허나 건설 면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를 하시거나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청에 들어가야 될 서류 너무너무 많거든요. 관청 통해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저희 해솔에서 연락을 주시면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면허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031-698-2316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